생존계의 교과서 김종도 달인을 소개합니다. 생존의 달인이 산다는 대전시 서구 탐방동. 예상과 달리 달인은 평범해 보이는 보통 사람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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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신다고? 밖에 아웃도어에서는 혼자서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스킬을 또 공부하고 또 그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뭐 근데 물론 우리 가족들은 싫어하고. 여보. 제작진에게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은 달인. 애타게 아내를 불러보지만. 안 나오세요? 네, 질렸어요. 아웃도어 쪽이 완전 질려가지고. 아, 정말요? 네,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명맥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비바크를 보여주겠다는 달인. 알려지지 않은 오지로 제작진을 이끌었는데요. 4박 5일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달인과 제작진. 4박 5일이면 이 정도 짐은 챙겨야지. 이사 가는 수준입니다. 이사 가는 수준. 이건 아웃도어 활동하러 간 게 아니라 이사를 가는 거죠. 이 상태로 이동하다가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돼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라가는 달인과는 달리 양손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짐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는 제작진. 달인, 천천히 가세요. 힘들게 달인을 쫓아가 보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 결국 달인의 도움을 받는 제작진. 조심. 왜 이런 길을 다니시는 거지? 첫발 디뎌가면서 헤쳐나가는 거죠. 네. 또 그런 재미도 있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그런 재미도 있고. 달인의 말을 믿고 무작정 따라가 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그 길 참 험난하도다. 대체 얼마나 가야 물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아 지금 이게 몇 시간째예요? 물론 뭐 약속한 30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오늘 중으로 우리 물이 있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장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가봅시다. 보이시죠? 앞에 물소리가 지금 하얗게 보이게 저게 자갈일 거예요, 저게. 뭐야? 오, 신 봤다! 물 봤다! 물. 저기 전에다 가시라. 잠깐만요, 제가 좀 뒤에서 드디어 물 만난 달인과 제작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이런 기분일까? 산속을 헤매며 흘렸던 땀과 피로를 한 방에 씻어 날려보는데 달인은 이곳에 계곡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진짜 물이 있었어요. 네? 없었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어, 나. 갑자기 바지를 벗더니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네. 벗어놓은 바지 한쪽 다리 안으로 나뭇가지로 만든 틀을 끼워놓고 물고기를 기다리는데 제작진이 먹는 것만 쳐다보며 본인의 식사는 야생에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달인. 과연 이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달인의 솜씨를 제대로 뽐낼 수 있을까요? 점점 달인의 바지 주변으로 몰리는 물고기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줄을 잡아당겨서 바지의 입구를 조여주는 달인. 과연 바지 속에는 물고기가 들어있을까요? 봤어요? 봐봐요. 냄비. 오! 오, 월척이다. 월척. 말씀드렸죠? 아침 식사 제가 푸짐하게 대접한다고. 오,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와, 바지를 지금 잡은 거예요. 바지를? 그럼요, 바지로. 직접 보셨잖아요. 또 매우 유용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넜대요? 그럼요. 그래요? 칼로 나무를 깎고 있는 달인. 이건 뭐 하시려고요? 이걸 활을 만들어서 활과 나무를 이용해서 불로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줄을 연결해 활 모양으로 만들어준 뒤 마찰력을 이용해서 불꽃을 내주는 방법. 연기한다. 홈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역시나 이곳에도 달인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네요. 온 몸을 이용해서 불 붙이는 데 전력을 다하는 달인. 과연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같은 자세로 불을 피운 지 5분이 지나갈 점 순식간에 일어난 작은 불씨.
조심스럽게 불씨를 보호해보지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하는 제작진에게 보란듯이 달인이 지푸라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거짓말같이 다시 살아나는 불씨. 아, 역시 대단합니다. 불씨가 붙은 지푸라기를 재빠르게 미리 만들어 놓은 바람막이 아래로 가져다 놓고 물가에서 평범하고 깨끗한 돌 하나를 가져와서 불 붙은 지푸라기 위에 올려두고 계속 불을 지피는데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고기를 꼬챙이에 꽂아서 바로 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껍질만 익지 속이 익지 않은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익게 하려면 이제 돌을 데워서 그 위에 얹어놓고 전체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뜨끈하게 데운 천연 돌판 위에 물고기 올려놓자마자 금세 생선구이 한 판이 완성됩니다. 아따, 군침 돈다, 군침 돌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이 천하일미가 따로 없다는데 고구마에 라면까지 먹을 때는 언제고 한입 달래며 보채는 제작진. 자, 스테이크 대령입니다. 인심 좋은 달인 흔쾌히 나눠주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때 뭔가를 꺼내는 달인. 이거는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지죠. 비닐봉지 안에 입바람을 가득 채워서 빵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2개째. 팔에서 가슴 끝까지 정도 길이 줄이 필요하고요. 2개의 비닐봉지를 뒤로 단단히 엮어주는데요. 실제 상황에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작은 봉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이 비닐봉지가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달인 양 겨드랑이에 봉지를 낀 채 거침없이 물에 들어가 누워보는데요. 과연 달인의 호언장담이 사실이 될지 모두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오! 우와! 떴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눈을 볼 일이 없죠. 요지르그! 보이십니까? 비닐봉지 안에 든 공기를 부력 삼아서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달인의 몸. 그야말로 물침대에 누운 듯 편안해 보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봉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달인 비장의 기술을 제작진에게 전수해 주는데요. 가뿐히 물 위에 뜬 자신이 마냥 신기한 제작진. 다시 한번 봐도 신기한 달인의 생존 기술. 장난삼아하거나 집에서 막 아이들하고는 어른들이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우스갯거리로 아니면 심심풀이 장난삼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생존 스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검은 비닐 하나 들고 풀숲을 향하는 달인, 그 정체가 궁금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걸로 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물을요? 네, 일단 물이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내일 아침까지 놔둔다 그러면 물 한 컵 정도 정수된 물 한 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줘야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물이 입구 쪽으로 다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됐어요? 네. 마시면 내일 아침이면 정말 맛있는 정화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하십시오. 호언장담하는 달인, 그 기세에 제작진의 기대감도 한층 올라갑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지나가고 수분 보충이 절실한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밤은 찾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결전의 순간. 됐을까요, 저게? 그럼요. 지금같이 충분히 어제부터 한 24시간 정도 햇볕에 노출됐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마실 물 정도는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두근두근 심장이 그냥 벌렁거립니다. 아이고 참. 아이, 그만 만지고 개봉 좀 해보시오.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네요. 잠깐만요. 오, 나온다. 물이 나와. 보시다시피 찌꺼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잎을 우리가 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조여진 상태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놔두고 나뭇잎에 있는 묻어있는 먼지나 찌꺼기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수건이나 두건을 이용해서 좀 걸러준 다음에 좀 더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죠. 이야, 드디어 완성된 식수. 오늘 하루는 이 정도 양으로 버텨야 하는데 보기만 해도 갈증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오, 맛있어요? 계속되는 반합 뚜껑 릴레이. 조연출 거치고 담당 작가 원샷. 저거 다 먹어버렸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갈증에 시달리던 제작진의 오아시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해서 물을 조달했을 겁니다. 4박 5일의 일정도 끝이 보입니다. 오늘 밤 비박할 곳을 물색하는 달인. 여기에다 지금 비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박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나뭇가지들을 골라 모아놓고 넝쿨로 연결 부위를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을 시켜줘야 비로소 뼈대 완성. 적막한 오지에 완전한 어둠이 내리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달인.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그 모습이 꽤 안락해 보입니다. 중간에 또 있어요. 그럼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무 도구 없이 만들어낸 달인표 텐트 훌륭합니다. 비바크의 묘미라는 밤에 모닥불.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있을 때는 기분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물론 이 순간 누구는 왜 안 들어오느냐, 전화 안 받냐고 또 이제 하겠지만 전화 안 오셨어요, 사모님 어때? 안 울린 거 보니까 전화 안 터진 것 같은데 여기가? 전화 아니면 받으실 텐데. 전화 안 터져요 여기. 제작진의 물음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보는 달인. 집에서 출발하기 전 아내가 보낸 문자를 그제서야 확인하는데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그렇게 달인과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가고 밤마다 펼쳐지는 자리 쟁탈전도 오늘로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좋죠.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정신없이 서로를 밀고 미는 제작진과 달인. 이러다가 미운정 들었습니다. 이게 머리에서 더안 보이니까. 아 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네, 이슬 맞아. 생각보다 되게 푹신푹신하고 맞아요. 되게 좋아요. 아요?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나도 돼요? 예, 진짜로.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겨우 자리를 잡은 듯 평온해진 텐트 안. 자연도 같이 잠을 자는 듯합니다. 그날 새벽 잠자리가 불편한 듯 뒤척거리는 달인의 움직임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담당 작가 마지막 날까지 달인을 괴롭힙니다. 달인,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오늘은 문명사회로 돌아가는 날. 아니 근데 제작진은 완전히 원시인 다 됐습니다. 그래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작진과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던지 우리의 달인 지글지글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주는데요. 조리 도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하지만 그 맛만큼은 어머니가 해준 것과 진배 없어 보입니다. 야사 프라이. 삽에다가 계란 해먹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진 달인. 이제 집에 돌아가네. 집에 가는 것도 올 때만큼이나 기쁩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오세요? 몸이 나가네. 좋은 남편 그리고 좀 자랑할 만한 아빠가 좀 되고 싶은 바람.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거 먼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 그리고 최고의 생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달인의 멋진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자판기 컵이었다면 이 편은 뭐 진짜 원두 그냥 씹어먹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두 씹어먹는 수준. 오늘의 무대가 될 이곳, 이름도 인적도 없는 무인도라고 하는데 대체 여기서 뭘 하시려고 제작진을 끌고 온 건지. 아이고 고생문이 훤합니다. 그려. 근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구덩이를 파는데요. 아니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거 물 만드는 시설입니다. 물을요? 예. 물? 예. 식수를 한번 조달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이, 이 바닷물 그 짠 것을 어떻게 물로 바꾼다는 것인지 도통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일단 물을 구덩이에 붓긴 붓습니다만은 겉보기에 허술해 보이는 장비로 과연 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맺히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좀 무게에 가는 돌을
얹어놔서 아래쪽으로 쏠리게끔 그렇게 해주죠. 오라, 작은 돌 하나로 장비의 취약함을 커버하는 달인. 역시 살아있는 생존의 교과서답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또 우리한테 줄지 또 자연의 뜻에 또 맡겨야죠.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여기저기 식수원을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해가 질 무렵 구덩이에 덮어놓은 비닐 안쪽은 수증기로 가득하고, 근데 이거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식수를 위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여기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네요. 벌레가 빠져요. 얘는 뭐죠? 기다림 끝에 맛보는 물 한 모금, 식수라기보다는 생명수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구덩이도 확인해보는 달인. 여전히 성에 차진 않지만 이 정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또 한 모금. 꽤 오는데 그래도. 무인도에서는 식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거 보시면 나무 화렵수들이 굉장히 많죠. 네. 뿌리가 촘촘하기 때문에 분명 물이 잠깐 모였다가 빠져나갈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물이 흘러들어오는 아직 습기가 있죠. 그렇죠. 딱 이게 바닷물 아닐까요? 직접 그 아래쪽에 모인 부분을 이렇게 타보면 이게 바닷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뭔지 한번. 물기가 있는데요? 물기가 있네. 그렇죠? 보시면 지금 지렁이가 살고 있죠. 그렇죠? 민물에 사는 지렁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민물이라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먹어볼까요? 주저없이 손가락 푹 담궈 맛을 보는데 민물이에요 민물. 맞아요? 네 민물 맞아요. 아웃도어 생활 14년째. 이제 요 정도 물 찾기는 식은 죽 먹기인데요. 찾은 건 좋지만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참 맛있게 드시네. 이런 거는 가급적 끓여 드시고 아니면 뭐 세수하시거나 치수할 때 바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음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끓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내일 다리 배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게 문제인데요. 아이고, 저 어째 배 아프다던 달인 주섬주섬 옷을 섬기더니 카메라 앞에서 볼일 보시네. 잠깐만요. 여보, 바지를 벗어야 작살이 완성됩니다. 자세가 되게 엉거주춤하시네. 아니 찍고 계신다니까 그걸. 벗은 속옷으로 슬슬 작살 만들기 시동을 거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팬티 속 고무줄. 짱짱함의 대명사답게 탄력 하나는 제대로입니다. 물속에서 아주 도깨비도 울고 간다는 달인표 고무줄 작살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불로 익힌 나무 창살. 태우고 다시 그것을 갈아서 날을 세우면 물속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뾰족한 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대부분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간을 이용해서 이제 수렵 활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노하우. 고기가 지금 여기 있는 수중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촉을 좀 더 좁고 날카롭게 촉이 3개짜리 작살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고기들의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동은 잘 되는지 어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던 그때 아니 이 무슨 상황? 그냥 스타일 타국이네. 거친 야생의 사내인 줄만 알았더니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생존의 바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달인.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이어지고 돌틈에서 잠자던 볼락을 작살을 이용 한 번에 측면을 꿰뚫어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루 종일 굶은 무인도 원정대, 이제 겨우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비스듬하게 측면이 뚫렸죠. 그렇게 야생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바위섬을 헤매던 일행에게 뜻밖의 수확이 생겼습니다. 등을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를 잡게 되죠. 우리 식량입니다, 식량. 내가 적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저기 제작진과 달인을 반겨주는 자연의 선물들이 격한 환영 인사를 펼치고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네, 이게 석영입니다. 석영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옥수와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인데요. 지금 저희가 네. 밟고 있는 돌이랑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빛을 좀 반사하는. 있다. 네, 여기 이런 부분이 석영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라. 이게 지금 부딪히면 불이 튀는 거예요? 그렇죠. 좀 조명 잠깐 좀 꺼보실래요? 네.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한 줄기 빛이 새 나오는 게 보이는데 보드리를 이용했던 그때보다 훨씬 손쉽게 불씨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불씨를 아기 다루듯이 살살살 어루만지며 바람을 불어넣는데요.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러니까 나무랑 숲을 좀 더 모아서 불을 정확하게 피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야생의 주방도 확보됐으니 본격적인 단백질 보충에 나설 차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꼬치에 꽂아서 그 길로 숯불행. 기다리는 사람도 굽는 사람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입에는 침이 고이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탐험대의 첫 끼 식사. 과연 그 결과들은?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생으로 먹. 꽉 찬 속살 좀 보시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보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게를 껍질째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다 탈나는 거 아니오? 껍질까지 다 먹는 거군요, 이렇게. 껍질 영양가도 많고요. 아웃도어에 필요한 진짜 필수 영양가가 이 게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 모기가 심각할지 늘어봤는데 이거 어떡하죠? 모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다. 소나무를 불 피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우는 거죠. 그러면 연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연기 때문에 그 주변은 모기가 조금 모기를 좀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야생의 습격이라는 모기떼를 피하기 위한 방법. 연기는 좀 뒤집어 써도 잠시나마 졸린 눈을 붙여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 부족했던 연기로 모기 쫓기. 부지런한 달인. 해 뜨자마자 보강 작업이 한창인 모습. 어디선가 새로운 풀을 뜯어서 사방을 막아보는데 어제랑 뭐가 좀 다른가요? 해충 쫓을 쑥 연기가 최고죠. 모기라든가 해충 쫓을 쑥까지 가세하니 이보다 튼튼한 모기장은 없다. 금세 단잠에 빠지고 맙니다. 아이고, 쑥 좀 챙겨놔야겠네요. 단잠으로 체력 보충했으니 이제 든든한 한 끼 준비해야 할 때 바위 틈에서 웬 고운 모래인가 싶었는데 다름 아닌 최고의 바다 선물 소금입니다. 살살살살 뿌려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겠네. 소금도 준비됐겠다. 빠른 속도로 물고기까지 잡았으니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친근해져가지고 원래 제 모습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만나면 제가 양복 입고 만나가지고 어제 잡은 물고기는 한번 미역 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역 찜. 찜이요? 네. 찜을 할 네. 만한 도구가 없는데. 주변에 지금 전부 찜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요? 돌, 그다음 미역, 그다음 모래, 끝. 이 세 개만 있으면 고기 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에서 미역이요? 예. 주재료는 생선. 일단 미역으로 곱게 감싸주는데 그야말로 천혜의 재료로 만들어내는 한 끼 식사. 그럼 정말 찜이 돼요? 네, 그렇죠. 수증기로 익혀버린 거죠. 구덩이에 빨갛게 달아오는 수출 몇 개 넣고 미역찜을 넣은 후에 모래와 돌로 완벽히 막아줍니다. 열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30분이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모래찜 완성. 하지 않도록.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볼락찜. 자연산 오븐에 구워서 그 때깔이 한층 더 빛나 보입니다. 깨끗하죠. 천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자태가 지상에서도 펼쳐지는 순간. 완전 찜이다 찜.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넷이서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법. 보다 못한 달인이 다시 한번 사냥에 나서고. 돌문어. 정말요? 무시라 문어라고라. 잡기만 하면 오늘 식사 한 번에 해결하는 건데. 아이고.
어디 돌문어가 그렇게 쉽게 잡히나 했더니 아이고 작살질 한 번에 그냥 엄청난 크기의 돌문어를 포획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시방? 와, 뭐야? 와, 뭐야? 그렇지. 돌문어. 문어다 문어. 돌문어. 우와, 여기 살짝 그래, 살짝. 와, 살짝 그래. 냄비에 바닷물을 양념 삼아서 펄펄 끓여주시고 이 모습을 보던 제작진 절로 침이 넘어갑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돌문어를 보고 있자니 나까지 배고프네 그냥. 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어제 채취했던 바위에 있던 천연소금 양이 소금. 네, 어제 바위에 있던 그 천일염이죠. 천일염. 여기에 자연이 선물해준 천일염을 살포시 찍어 먹으면 호텔 요리 못지않은 천원 진미가 탄생한다는 사실. 간이 된 데다가 또 천일염 소금이 고소하면서 짜요. 맛있어. 이제 문명 사회로 돌아갈 시간. 소감이 어떠신지? 여기가 제 쉼터자 그냥 편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사실 진짜 생존이라 한다면 제 일상 자체가 사실 그냥 생존이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아무리 뛴다 그래도 또 그 이상의 노력이 또 요구되고 가정을 또 먹여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루하루를 또 넘기는 진짜 생존은 사실 우리 일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생존, 진짜 서바이벌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생존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일상이라는 전쟁터로 돌아가는 달인. 당신의 무훈을 빕니다. 드디어 그들 앞에 위용을 드러낸 무인도. 와, 장난 아니네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진짜 아니네요. 대결이 펼쳐질 무인도에 팔을 내디딘 세 사람. 자, 도착했어요. 예? 어때요? 배멀미 날 것 같아요. 예? 배멀미. 진짜 무인도죠? 아까 진짜 사람이 없네. 없죠? 오로지 일렁이는 파도만이 세 사람을 맞아줄 뿐인데요. 달인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는 해병대는 원래 야간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뭐 야간이면 뭐 완전히 다 제 세상입니다. 나는 저분이랑 같이 못 다니겠어 무서워서. 왜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걸음을 옮기는 김종도 달인과 두 도전자. 가파른 절벽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덕분에 우리 제작진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아니죠. 물론 또 위로 올라가서 산 전체 지형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해안을 이렇게 탐색해 본 결과 해안 쪽은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닙니다. 무인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요 높디 높은 절벽. 김종도 달인 역시 쉽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미끄러워요? 지금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끼가 있고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다치기 십상해요. 절벽을 오르다 말고 신발을 벗기 시작하는 이창윤 도전자. 양말을 벗더니 신발 위에 덧대 신습니다. 특이한데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마찰력이 더 나아져요. 미끄러워하던 김종도 달인과는 달리 양말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절벽을 오릅니다. 하지만 절벽 오르기에 최강자는 따로 있었으니 앞서가는 두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쌔게 절벽을 오르는 이웅희 도전자. 김종도 달인과 이창윤 도전자도 인정. 홀로서기에 나선 이창윤 도전자. 계시는 게 좋죠? 나와서는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인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서 뭔가를 얻었을 땐 그 만족감은 병원에서 느낀 것보다 더 커요. 그래요? 네. 아주 힘들게 해서 불을 일으켰다든지. 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 사이에서 뭐지, 뭔가를 이거? 가져옵니다. 불 피우려고요. 예? 불을 피울 겁니다. 페트병으로 불을 어떻게 피워요? 볼록 렌즈 원리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예. 예. 페트병으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예.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볼록 렌즈 원리로. 말도 안 돼요.
이걸 할 때 주의점은 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제작진은 아랑곳 않고 페트병에 물을 담기 시작하는 이창윤 도전자. 가운데 점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예. 그대로 옮겨갑니다. 일단 페트병을 투과한 빛이 한 곳으로 모이긴 했는데요. 이건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때 아닌 인내심 테스트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무인도. 이창윤 도전자와 함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는 하는데 과연 태양과 페트병을 이용해 불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조금씩 피어오르는 연기. 제작진의 불신 속에 홀로 사투를 벌이며 얻은 결과물인 만큼 이창윤 도전자의 기쁨은 2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작은 불씨로 완벽한 불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심조심 입김을 불어줍니다. 호... 우와. 그러더니 잠시 후 불이 붙었습니다. 역시 바위 위에서도 잽싸게 달려나가는 이웅이 도전자. 제작진도 급히 그 뒤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니 지금 근데 뭐 하고 계시나? 아이 결국 제대로 팔도 못 대보고 포기하고 마는 제작진. 지금 이제 불 피울 나무 구해왔습니다. 불 피우려고요? 예. 예. 이걸 불 피울까요? 예. 구해온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 번에 이렇게 세게 하게 되면은 이게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막대기를 잡는 방법인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잡게 되면은 이게 힘이 분배가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손이 미끄러져서 나중에 다칠 수도 있고 더 힘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잡는 방법은 손에 깍지를 껴서 양 손바닥으로 살포시 말아 잡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이 힘에 이 균형이 정확하게 딱 맞아서 이게 잘 분배가 됩니다.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이웅이 도전자. 빠른 속도로 나무를 비벼서 있는 힘껏 마찰을 가하는데요. 잠깐이라도 틈을 주게 되면 모두 헛수고가 되기에 쉴 틈 없이 박차를 가합니다. 참 보기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자, 과연 언제쯤 불이 붙을 것인지. 빠른 속도로 끈질기게 마찰을 가한 결과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입바람으로 공기를 불어서 넣어주는 이웅이 도전자. 살아나는 불씨에 곧 불이 붙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입을 떼고 손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조금 남은 불씨를 끄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이고, 불이 붙었네 그려. 아이고, 정말 마술 같습니다 그려. 보기 좋게 활활 타오르며 커지는 불씨. 아, 근데 좀 전엔 뭘 하신 건지? 이거는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예. 고급 기술? 이게 입으로 불면 힘드니까 눈도 맵고 어느 정도 불씨가 있을 때는 이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빨리 쉽게 불이 붙습니다. 김종도 달인 역시 불 만들기에 매진 또 매진 중입니다. 대나무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따로 부식기를 구하지 않아도 이 대나무 자체 부식기 적용하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의 숯이라도 불씨라도 쉽게 탈 수 있어요. 섬에서 구한 하나의 대나무를 이용해서 불 피우기에 나선 김종도 달인. 반으로 가른 대나무 속에 부식켓 역할을 해줄 대나무 껍질을 넣고 열심히 양파를 움직여주는데요. 연기한다. 이때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연기. 곧이어 불씨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물까지 쏟아내며 불씨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달인.
달인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대단한 집념입니다. 훌쩍. 됐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어슬렁어슬렁 바위 주변을 살펴보는 이웅이 도전자. 갑자기 엎드리더니 모래 위에 얼굴을 대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돌틈에서 이게 지금 물이 나오. 돌이에요 이거? 예, 이게 돌. 거 뭐예요? 돌. 돌? 예, 돌에서 지금 이 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에서. 그래요? 예, 이 수맥이 흐르다가 막혀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일단 모래 아래서 찾아낸 물로 갈증부터 푸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적지 않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모래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안 모아지고 그리고 또 먹을 때 약간 모래랑 같은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흡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갈대로 이용해서 빨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대 빨대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달인. 참 신통방통 유용한 노하우네요. 물 나가요? 아주 뭐 모래도 없고 뭐 돌멩이 같은 것도 없고 아주 맛있는 물만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산 주위에 이런 암석 같은 데가 밑부분이 이제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파악하시면은 용천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목마를 때마다 올 수 있게끔 이쪽에 표시로 해두고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한 이웅이 도전자. 나갔어요? 예, 아무도 못 찾게 나 이렇게 쌓아두면은 저만의 표시.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생존 2일째 해안가를 따라갔던 김정도 달인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통발 좀 만들어서 어수정에서 통발 만들어서 갖다 놓고 물이 다시 빠졌을 때 신경 한번 구해볼까. 통발이요? 네, 통발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요? 혹시 바지 남는 거 있으신가요? 바지요? 네, 바지 하나를 빌려주는 제작진. 감사합니다. 주변에 긴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서 나무 통발을 만들고 있던 달인. 근데 바지는 어디다 쓰시게요? 바지 속으로 프레임을 넣어서 바지 끝단을 막아버리게 되면 들어온 고기 다시 나가기 어렵게 되겠죠. 그렇군요. 완성된 나무 통발을 바지 안으로 넣고 바지 끝을 묶어주니 완성. 바로 요 부분으로 고기가 들어오는 거군요. 밀물일 때만 가능하다는 이 통발 낚시. 완성된 통발을 최대한 멀리 던져준 뒤 통발을 연결한 줄을 끌고 와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에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정말 고기가 잡힐까요? 어느덧 5시간이 흘러 썰물이 되고 통발 안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다행히 줄이 잡아줬네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 때의 차이 확연히 아시겠죠? 야, 여기 그 열쇠. 어디요? 물이 빠지고 바위 한켠에 걸쳐있던 나무 통발, 과연 그 안에는? 이제 요 안쪽이 중요하죠. 과연 바지 안쪽엔? 못 빠져나가네. 회사. 여기. 회사. 오! 와, 회사. 낙지. 그거 참 신기하네요. 와! 이거 지금 쳐져서 죽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물이 완전 빠져버리면서 물이 말란 상태에서 태양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라 보이지만 사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구했으니까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한편 현직 의사인 이창현 도전자는 산속에서 식량을 찾고 있었는데요. 바다에도 먹을 것이 많지만 좀 잡기가 힘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산에서는 지식만 조금 있으면
손쉽게 상대적으로 더 먹을 것들을 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빨간 거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천남성이라는 독초예요. 독초예요? 예, 여기 저 사약을 내릴 때 왕이 이 성분을 넣어요. 그래서 이거 오가피하고 닮아서 많이들 캐가시는데 이거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 드시면 안 된대요. 그림만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자, 일로 와보세요. 예? 일로 와보세요. 더덕. 더덕? 산더덕. 잎이 세 잎이죠? 잎사귀가 세잎인 식물을 점찍어 뿌리까지 파보니 정말 터덕입니다. 말로만 듣던 산터덕. 야생에서 몸으로 익히고 학습한 달인만의 생존 노하우군요. 한 5년 정도 된 더덕이죠. 산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나뭇가지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아서 물고기를 잡을 작사를 만들어내는 이용희 도전자. 근데 불에는 왜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마모가 되면서 절대 안 갈라집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곧바로 물속으로 잠수하는 것이 역시 해병 수색대 출신답네요. 근데 추운 날씨 탓에 물고기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없어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용희 도전자. 될 때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입수. 시간 관계상 빠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참을 보이지 않더니 그때 저쪽에서 물고기와 함께 나타난 이용희 도전자. 작살에 꽂혀있는 저것은 분명 물고기. 정말 언빌리버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100% 리얼 실제 상황입니다. 안 굽겠다. 와 진짜 대박. 실제로 생존 이틀째. 하루 전보다 파도가 엄청났는데요.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다시 물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용희 도전자. 이번엔 뭘 잡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야, 설아. 야, 이거 가리비. 바다의 산삼. 전복. 전복, 왕전복.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자연산. 하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습니다. 추위와의 사투 끝에 얻은 해산물 3종 세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는 식량이 있기에 달인의 추위는 금방 풀린 듯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서인지 녀석들 속살 한번 오동통합니다. 힘든 노력 끝에 잡은 해산물들 그 맛이 어떤지. 눈물 나와. 달인의 집짓기 작업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절벽의 틈을 꼼꼼하게 가려주는 입구까지 만들어 완성. 과연 그 안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난방 시설까지 완비. 역시 달인답습니다. 여기는 한편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는 이용희 도전자. 그렇게 땅만 파다 집은 언제 다 지으려고 그러시나? 완성됐습니다. 아하, 지붕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구만. 집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무슨 땅 판 거예요? 네, 몸 높이보다 높게 땅을 파가지고 절대 바람 없이 이렇게 딱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완성할 것 같던 이창현 도전자. 아직까지 작업 중입니다. 뼈대를 세우고 천으로 동굴의 입구를 막아 드디어 완성. 외관은 그럴듯한데 동굴 안도 역시나 아늑해 보입니다. 자, 이제 한숨 돌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더덕구이 먹으려고요. 식사하시려고요? 네. 구이를 하신다는 분이 물을 끓이기 시작하네요. 소금을 만들려고요. 소금이요? 예, 식사를 할 때 이제 소금이 꼭 필요하니까. 바닷물로 음식에 간을 할 소금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이창현 도전자. 적잖은 천연 소금이 금세 만들어집니다. 예. 낮에 캐놓은 더덕을 찧어 돌 위에 얹어놓고 여기에 소금 간까지 해서 구워내면
산해짐이 부럽지 않은 건강식 산더덕구이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우 참 맛있게도 드시네요. 혼자 와서 미안해요. 제가 안 주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세요. 됐어요. 켜서 드세요. 나 켤 때 옆에서 보고 있었죠 그냥. 김종도 달인의 낙지구이 또한 맛있게 완성이 돼가고 조심스레 다리 한쪽을 떼서 맛보는 달인. 이렇게 다리 하나씩 천천히 맛을 의미하면서. 낮에 잡은 우럭을 붓고 있는 이용희 도전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우럭구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네 그냥. 야생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한 입 가득 배무는 이용희 도전자. 아이고 못 참겠네.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아이고 맛있겠다. 산속에 우리네 온돌 방식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던 이용희 도전자. 물을 주워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미리 파둔 땅 속에 달궈진 불과 숯을 넣고 묻어주는데요. 이렇게 해두면은 내일 아침까지 끄떡 없습니다. 땀납니다. 땀나. 정말 아이디어 한번 기가 막힙니다. 과연 방 안에도 효과 만점일지 그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또 나왔습니다. 60도 넘는데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그러세요. 예. 절벽의 틈 사이를 이용해서 잠자리를 만들었던 김종도 달인. 식사 후 남은 숯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작은 화덕을 만들어 내부 난방을 시도했는데요. 네. 연기 안 맞아요? 연기요? 예. 진짜 농담이 전혀 안 맞아요. 신기하기도 바위벽을 타고 곧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연기. 저 위로. 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잠버리 심한 분은 절대 이런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이 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네.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잘 자요 달인. 이때 페트병에 바닷물을 담고 있는 이창윤 도전자. 이 바닷물을 담아서 제 아지트에서 보온을 할 겁니다. 바닷물이 채워진 페트병을 장작불 옆에 놓고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페트병 속의 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뭐야? 우와. 계속 올라가. 무려 72도. 아니 이거 안고 자면 진짜 더워요. 덥다는 말과 동시에 나온 적은 입김 같은데요. 아무쪼록 부디 따뜻하게 주무세요. 지금부터 최강 생존 달인을 가리기 위한 1라운드 대결이 펼쳐집니다. 밝게 떠오른 달만이 제작진을 반기는 고요한 새벽. 무인도에서의 피곤한 하루를 마감한 세 사람도 고온히 잠들었는데요. 이게 대결인 줄도 모르고 평온히 잠자고 있는 세 남자. 과연 최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제작진 가장 먼저 이창윤 도전자의 보금자리를 향했는데요. 페트병을 꼭 품은 채 잠든 이창윤 도전자. 일단 이창윤 도전자의 보온 유지 도구인 페트병의 온도부터 확인하고 대결 과제 확인을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도전자를 깨웁니다. 죄송한데 좀만 일어나주세요. 네, 무슨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돼요. 이창윤 도전자가 누워있던 자리의 온도를 재보는데 확실히 바깥 온도보다는 높지만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이번엔 활활 타오르는 화덕 옆에서 취침 중인 김종도 달인을 찾아갔습니다. 500도, 590. 잠시만 일어나주세요. 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일어나주세요. 잠시만. 무슨 일이세요? 예, 잠깐이면 돼요. 죄송합니다. 천근 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김종도 달인. 과연 그 온도는? 20.3도로 이창윤 도전자의 보금자리보다는 조금 더 훈훈한 온기를 자랑합니다. 혈기 넘치던 이용희 도전자의 잠자리 방문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제작진. 땅속에 뜨거운 돌과 숯을 넣어 전통 온돌 방식으로 보온 유지 효과를 누렸던 이용희 도전자. 과연 보온은 잘 되고 있을까요? 예. 예. 많이 춥죠? 예? 잠깐만이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비몽사몽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신없는 이용희 도전자를 뒤로하고 온도를 재보는 제작진.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열기, 그 온도가 무려 42.7도. 철옹성을 능가하는 보금자리를 만든 이용희 도전자가 1라운드 승리를 거둡니다. 어느덧 무인도의 아침이 밝아오고 세 사람은 모르게 진행된 간밤의 대결.
제작진 승리자인 이용희 도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예, 저희가 잠자다 새벽에 깨웠잖아요. 예. 사실 얼마만큼 따뜻하게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는데 용희 씨가 승리했어요. 진짜요? 예. 대단한데? 예, 감사합니다. 제2라운드 대결. 바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만드는 게 대결 과제. 흙이네. 되게 안 좋네요. 나무 썩은 것도 있고 탭이. 많이 더럽죠? 많이 네. 더럽죠. 흙은 물론이거니와 썩은 나무까지 섞여 있는 보기만 해도 인상 찡그러지는 이 오염된 물. 이번 라운드는 물 정수하기입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대결 과제에 불만이 쇄도하고 왜 이래요, 지피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예?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왜요? 친해지고 싶어요. 자꾸 갈라가요. 대결이잖아요. 난 따로 물도 아까 구했는데. 예. 좋습니다. 티 한 점 없이 깨끗한 일반 생수의 경우 수질 측정 결과 300ppm 이하인 반면 건더기가 둥둥 떠있는 오염된 물은 700ppm 이상. 200대 가까운 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주고 오염된 물에 정수에 나선 이용희 도전자. 사용하려던 양말 아직 깨끗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건 사용했던 거 이 스카프고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티셔츠입니다. 예, 이걸로 물을 정수하려고 합니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옷가지를 꺼낸 이용희 도전자. 먼저 지지대 역할을 해줄 나뭇가지를 땅속에 박아주고 그 위에 차례대로 스카프와 양말, 티셔츠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티셔츠 위에 돌을 올려주면 완성. 돌이 축이 되면서 딱 티셔츠가 쏠리게끔 해서 물이 아래로 똑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이 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돌이. 티셔츠와 양말 그리고 스카프를 이용한 이용희표 정수기.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과연 정수가 가능할까요? 조심스레 오염된 물을 붓는 이용희 도전자. 총 3단계의 정수 단계를 거치는 셈인데요. 김종도 달인과 이창현 도전자 역시 궁금함을 한가득 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이물질은 모두 제거가 됐네요. 자, 예. 자, 체크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깨끗해진 물. 과연 그 결과는? 686. 기대 이하의 수질에 아쉬워하는 이용희 도전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도전자를 지켜보던 이창현 도전자가 두 번째로 물 정수에 나섭니다. 이게 정수기 역할을 할 거예요. 페트병을 이용한 생존 방법을 모조리 보여주는 이창현 도전자. 페트병을 주워 들더니 모닥불을 피웁니다. 숯이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타오르는 모닥불에 숯이 만들어지는 동안 페트병에 헝겊과 모래, 자갈을 번갈아가며 담기 시작합니다. 첫 조각. 그다음에 아주 얇은 모래. 그다음에 조금 중간 모래. 그다음에 여기가 숯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약간 중간 큰 돌. 모래. 그다음에 아주 큰 돌. 이게 바로 이창현표 정수기. 붓겠습니다. 모래와 모닥불로 만든 숯, 자갈을 차례로 넣어 완성한 페트병 정수기를 거꾸로 세운 다음 천천히 오염된 물을 붓기 시작하는 이창현 도전자. 입자가 다른 자갈과 모래가 조금씩 물을 흡수하는데요. 물이 아래로 향할수록 이 물질은 걸러지고 조금씩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 나온다. 오, 깨끗하다. 제작진의 감탄을 자아낸 이창현 도전자의 페트병 정수기. 과연 원하는 수치의 물을 얻어냈을까요? 신기하다. 자, 오염도 측정합니다. 그 결과 624. 해병대 동생보단 낫다. 한편 김정도 달인은 증류해서 먹는 게 좋죠. 걸러서 먹는 것은 그냥 필터링밖에 안 돼. 찌꺼기 그런 거지. 갑자기 신고 있던 양말을 벗는 달인. 뭘 하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물을 담을 통 위에 양말을 씌우더니 오염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곤 양말에 남은 물기까지 꾹꾹 짜내 통에 모은 후 물이 끓어온 증기를 모닥불 위에 그 물을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증류한 상태로 먹을 예정이에요. 양말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데워 증류의 단계까지 거치겠다는 김정도 달인. 이제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그때 덮어주면 됩니다.
천 위에 올려뒀던 뚜껑을 들어 올리자 보이십니까? 송글송글 뚜껑에 맺힌 수증기. 이것도 다 물이네. 다 물이죠. 코펠에 씌워뒀던 천이 수증기로 인해 흠뻑 젖었습니다. 오, 이 하얀 증류된 물로 젖어 있는 천을 들고 물을 짜내는 김정도 달인. 한 방울 한 방울 귀중한 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에게 겨우 요만큼이에요? 이거 좀 측정 양이 중요한 게 아니면 측정이잖아요, 그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대결이. 그렇죠. 네. 측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측정하면 되세요. 정수와 증류를 거친 김정도 달인의 물. 지금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오, 야, 대단하신데요? 2라운드에서 김정도 달인이 1승을 거머쥐며 현재 스코어 1대 0. 마지막 최종 라운드 1시간 안에 불을 피워라. 누가 가장 빨리 불을 지피느냐예요. 양손으로 가슴에 대고 불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창현 도전자는 어떤 방법으로 불 피울 생각이세요? 보우들이? 다른 도전자들이 본격적으로 불 피우기에 들어갔음에도 아직도 재를 찾아 헤매는 김정도 달인. 접이식칼. 휴지하기 좋은. 그걸로 불을 붙이나요? 네, 이걸 붙이는 게. 본격적으로 불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아직도 부싯돌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달인. 이번 3라운드는 이용희 도전자와 이창현 도전자 이 두 사람만의 대결이 되는 걸까요? 미동도 없이 불을 피우기 위해 쉬지 않고 양손을 움직이는 두 사람. 그러나 여전히 부싯돌을 찾고 있는 김정도 달인. 대체 어쩌시려고요? 불 피우기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하는 두 사람. 저기요, 달인, 이제 부싯돌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힘이 빠졌는지 주저앉아 버리는 이창현 도전자. 살을 빼야지 이거. 이것이 젊은 피의 힘인가요? 계속해 있는 힘껏 나무에 마찰을 가해주고 있는 이용희 도전자. 달인 이제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부싯돌 찾아 헤맨 지 40분. 바로 그때 오케이. 달인이 원하던 부싯돌을 찾은 걸까요? 대결 장소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달인. 다른 두 사람보다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이 빠진 이창현 도전자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진 달인의 손놀림. 접이식 칼등으로 부싯돌에 마찰을 일으켜 불을 피울 생각인가 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석영이 많이 들어있는 차돌 같아요. 한층 더 빨라진 손놀림. 두 도전자를 견제하는 눈빛 또한 바쁩니다. 과연 양손으로 나무에 마찰력을 가하는 방법에 이용희 도전자와 잠깐의 휴식 시간은 있었지만 보호드릴 방법을 사용해 불을 피우고 있는 이창현 도전자. 그리고 늦게 찾은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 있는 김정도 달인.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때 달인의 지푸라기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바람을 불어 작은 불씨를 만들어낸 김정도 달인. 조금만 더. 무슨 냄새? 뒤돌아 달인을 본 이창현 도전자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이용희 도전자 역시 흘러오는 냄새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김정도 달인에게 고정된 바로 그때. 자신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달인의 성공에 망연자실한 두 사람. 살을 빼야 돼. 자, 달인승. 김정도 달인 축하합니다. 눈그레기. 이번 라운드 김정도 달인의 승리로 최종 점수 2대 0. 김정도 달인의 우승입니다. 험난한 4박 5일간의 생존 대결이 끝이 나고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세 남자. 하지만 그중 생존 최강 달인은 바로 김정도 달인. 세 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야, 세강달인 사상 최고로 썰러간 세강달인.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다양한 대처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좀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는 뭐 깨끗하게 승복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최강 달인 한번 되고 싶습니다. 같이 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또 드리고 싶네요. 치열한 생존 속에 피어난 세 남자의 우정. 전쟁 속에 피어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썰렁한 분위기는 되게 썰렁하다. 여기가 어디죠? 무인도. 네, 맞습니다. 이곳 무인도에서 펼쳐진 험난했던 생존을 향한 4박 5일간의 여정들. 이곳에선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세 남자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시간들. 떠나려고 하니까 또 아쉽고 또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승자 김정도 다리는 단단한 각오를 다졌다고요. 절박함과 또 간절함과 또 최선을 다하자 모습이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이창현 도전자. 이런 그 섬에서의 어떤 그런 힘든 것들 잊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화이팅! 진정한 생존은 사실 이 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우리 생존자님들 화이팅! 화이팅!